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고민이 많아지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어디에서 살아야 할까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식도 믿지 말고 결국엔 내 집만이 답이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과연 어떤 집이 노후를 가장 편안하고 풍요롭게 만들어 줄까요?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복지관이 코앞에 있는 집, 아니면 병원이 10분 거리인 아파트, 아니면 새소리가 들리는 한적한 전원주택. 나이 들면 그냥 작은 집에서 살면 되지 않나 생각하셨다면 오늘 영상 보시고 생각이 완전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은 우리의 노후를 더 힘들게 만들고, 반대로 똑똑한 선택은 남은 삶을 황금빛으로 빛나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노후에 살기 좋은 집을 선택할 때 절대 놓쳐선 안 되는 7가지 조건을 알려드릴 텐데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마지막 집이 진짜 내가 꿈꾸던 집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유지비용 고려. 노후에는 소득이 줄어드는 반면 의료비와 생활비 등 필수 지출은 오히려 늘어나기 때문에 주거지 선택 시 유지 비용을 꼼꼼히 고려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관리비, 공과금, 유지보수비와 같은 고정 비용은 장기적으로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비와 생활비가 적게 드는 주거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노후 계획의 핵심입니다. 넓고 고급스러운 주거 공간은 보기에는 매력적일 수 있지만, 관리비가 과도하게 높거나 청소와 유지 보수에 많은 비용과 노력이 들어가는 경우 노후 생활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상복합 아파트나 대형 단독주택은 높은 관리비와 복잡한 유지 보수가 요구될 수 있어 노후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형 평수의 아파트나 빌라는 관리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유지보수가 간단해 재정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공공임대주택은 노후 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초기 비용이 적게 들고 월 임대료와 관리비가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어 노년층에게 경제적으로 큰 이점을 제공합니다. 특히 자산 대부분이 주택에 묶여 있는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해 기존 주택을 매각한 자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거나 의료비 등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노후에는 집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드는 시간과 노력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청소나 보수가 자주 필요하거나 과도한 관리비가 드는 집은 노년기에 오히려 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리가 간단한 주거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 돌봄 시설로 이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기존 집을 급매로 처분하지 않도록 미리 적정한 주거 형태로 이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론적으로 노후 주거지 선택 시 유지 비용을 철저히 분석하고 합리적이고 관리가 쉬운 주거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리비와 생활비를 절약하면서도 편안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을 찾는 것이 노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현명한 전략이 될 것입니다. 적절한 평수. 노후 주거지 선택에서 집의 크기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최소 10평 이상의 공간은 안정적이고 쾌적한 생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거주 편의성뿐만 아니라 심리적 안정감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적정한 크기의 집은 일상생활 동선을 효율적으로 유지할 수 있으며 물건을 정리하고 수납할 여유를 제공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삶의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이 중요합니다.
18평에서 20평대의 소형 평수는 노후 주거지로 이상적인 선택입니다. 이 정도 크기의 집은 부부가 함께 살아도 충분한 공간을 제공하며 자녀나 손주가 방문했을 때도 약간의 여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유지 관리가 용이해 청소와 관리 부담이 적고 관리비도 합리적 수준으로 유지됩니다. 전문가들도 이러한 적정 크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유엔의 주거 기준에 따르면 1인당 최소 12약 3평가 필요하며 부부 기준으로는 20평대가 적합합니다. 실버타운이나 노년층 복지주택의 경우도 전용 면적 20평대는 적절한 환기와 자연광을 확보할 수 있어 건강관리 측면에서도 유리합니다. 반면 10평 미만의 집은 지나치게 좁아 심리적 압박감과 고립감을 줄 수 있습니다. 노년층은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공간에 여유가 없으면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느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좁은 공간은 단기적으로는 적응할 수 있어도 장기적인 노후 생활에는 부적합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적절한 평수의 집을 선택하는 것은 노후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최소 10평 이상의 공간은 기본적인 안정감을 제공하며 18에서 20평대는 생활 편의성과 유지 관리의 효율성을 모두 충족시켜줍니다. 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집은 피하고 자신의 생활 방식과 필요에 맞는 평수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노후 준비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전원주택은 과연 최고의 선택일까? 전원주택은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꿈꾸는 이상적인 거주지로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습니다. 전원주택은 병원, 마트 같은 필수적인 편의시설이 멀리 떨어져 있어 긴급 상황에서의 대처가 어렵고 일상적인 생활에도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건강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병원 접근성이 중요한데 전원주택의 위치 특성상 이러한 필수 인프라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전원주택은 유지 관리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집 주변 정리, 잔디 관리, 수리 등 손이 많이 가는 일이 많아 젊을 때는 즐겁게 할 수 있는 활동도 노년기에는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게다가 벌레와 같은 자연 환경 요소가 예상보다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시골로 이주했다가 적응하지 못해 다시 도시로 돌아오는 사례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체력과 의지가 나이가 들수록 줄어드는 만큼 전원 생활은 철저히 준비하고 검토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전원주택을 고려한다면 한적한 시골보다는 도심 외곽에 위치한 전원 휴양형 주거지를 선택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안전한 대안입니다. 도심에서 1시간 이내의 근교 지역에 자리한 전원형 주거지는 자연의 장점을 누리면서도 병원, 마트, 교통시설 같은 도시의 편리함을 함께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은 건강 문제나 긴급 상황에도 대처하기 용이하며 자연 환경과 도시 인프라의 균형을 잘 맞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전원주택을 꿈꾸더라도 직접 구매하거나 짓기 전에 월세 등으로 단기 체험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경험해보면 자신에게 맞는지 판단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도시로 다시 돌아오는 결정도 비교적 쉽게 내릴 수 있습니다. 전원주택은 낭만과 로망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생활의 안정성과 편리함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노후를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병원 접근성. 노후의 병원 접근성은 주거지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병원이 집에서 30분 이내에 위치해 있는 것이 이상적이며 이는 긴급 상황 발생 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으로 여겨집니다. 특히 고령자들은 만성질환, 관절 및 근골격계 문제, 심혈관 질환 등으로 인해
병원을 정기적으로 방문해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까운 거리에 의료시설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의료시설 접근성은 단순히 편리함을 넘어 삶의 질과 직결됩니다. 이동 시간이 길어질수록 병원 방문이 부담으로 느껴져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건강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도 어렵고 자가용 운전이 부담스러워지는 상황에서 병원이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은 심리적 안정감과 실질적인 편의성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또한 의료시설이 가까우면 정기적인 건강검진이나 예방의료를 꾸준히 받을 수 있어 노년기 건강 유지에 유리합니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노후 거주지를 옮길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는 의료 접근성으로, 이는 노년층의 가장 큰 우려 사항 중 하나입니다. 5, 60대에는 자연환경이나 문화시설 같은 요소도 중요하지만 70대 이후에는 건강 문제가 점차 빈번해지며 의료 접근성이 삶의 중심으로 자리 잡습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나 위급 상황 발생 시 자녀나 가족의 도움 없이도 신속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은 노년층의 자립적인 삶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결국 병원 접근성이 좋은 주거지를 선택하는 것은 노후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는 중요한 조건입니다. 단순히 가까운 병원의 유무만이 아니라 해당 병원이 제공하는 진료 과목, 응급 상황 대처 능력, 시설 수준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소를 충족하는 지역에서 거주할 때 노년기의 건강과 생활의 질을 균형 있게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가 활동에 좋은 복지관 근처. 복지관 근처에 거주하는 것은 노후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선택입니다. 복지관은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노년층의 교육, 돌봄, 식사, 여가 활동을 모두 지원하는 종합적인 허브 역할을 합니다. 특히 복지관에서는 라인 댄스, 사교 댄스, 악기 연주, 외국어 학습, 치매, 예방 강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노년층의 신체 건강과 뇌 기능 유지를 돕고 삶의 활력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단순히 재미를 넘어서 노년기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고립감과 우울증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복지관은 균형 잡힌 식사를 저렴하게 제공하여 혼자 사는 노년층의 영양 결핍 문제를 해결하고 단체 식사를 통해 자연스럽게 사회적 교류를 유도합니다. 이는 단순히 식사를 해결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고독감을 줄이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복지관에서는 의료 상담, 건강검진, 예방접종 같은 건강관리 프로그램도 제공하며 노인 일자리 지원 등을 통해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활동 참여를 돕는 역할도 합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서비스는 노후 생활의 안정성을 높이고 삶의 목적성을 회복하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복지관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중요한 공간이 됩니다. 이동이 불편해지는 노년기에는 복지관이 가까울수록 자주 이용할 수 있어 활동 반경을 넓히고 생활 만족도를 높이는 데 유리합니다. 특히 복지관은 노년층의 안정된 일상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고립감이나 상실감을 완화하고 새로운 활력을 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전문가들은 복지관이 노년층의 사회적 건강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플랫폼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노후 거주지를 선택할 때 의료시설과 함께 복지시설의 접근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권장합니다. 복지관 근처에 거주하는 것은 단순히 편리함 이상의 가치를 제공합니다. 복지관은 노후의 건강, 사회적 연결, 정서적 안정감을 모두 충족시키며 노년기를 활력 있고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필수적인 생활 기반이 됩니다. 주위에 공원까지 있다면 금상첨화. 공원과 산책로는
노후 주거지 선택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건강한 노년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집 근처에 산책이나 가벼운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동시에 증진할 수 있습니다. 걷기는 특별한 장비나 비용 없이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운동으로 혈압 조절, 혈당 관리, 심폐기능 강화에 탁월한 효과를 제공합니다. 특히 꾸준한 산책은 당뇨병 예방에 효과적이며 혈당치를 낮추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 건강 관리를 돕습니다. 걷는 동안 관절과 뼈를 사용하는 자연스러운 움직임은 골다공증 예방과 관절 건강 유지에도 유리합니다. 규칙적인 산책은 근육의 탄력성을 유지하고 관절의 움직임을 원활하게 만들어 노년기에 흔히 발생하는 관절염이나 골절 위험을 줄여줍니다. 또한 산책을 통해 신체의 활력을 촉진하는 엔도르핀과 같은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우울증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공원과 산책로가 가까이에 있는 것은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서적 안정감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자연 속에서 걷는 시간은 심리적 여유를 제공하며 일상적인 걱정을 덜어내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아름다운 경관과 계절의 변화를 느끼며 걷는 것은 노년층에게 큰 기쁨과 만족감을 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공간은 이웃과 자연스럽게 교류하는 장소로도 기능해 사회적 연결망을 형성하고 고립감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공원이나 산책로가 잘 조성된 지역은 건강 증진뿐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가까운 곳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산책로가 있다면 여가 시간을 보다 의미 있게 보낼 수 있고 외출 빈도가 늘어나면서 일상생활에 활력이 더해집니다. 산책을 통해 얻는 육체적, 정신적 건강의 이점은 노년기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안정감 있게 만들어줍니다. 자녀 근처에 사는 건 어떨까? 노후에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것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자녀와 함께 사는 것보다는 근처에 거주하며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는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적절한 거리감을 유지하며 더 건강하고 안정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같은 집에서 함께 살 경우 주거비나 식비를 절약할 수 있고 정서적으로 서로 의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는 동시에 사위나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생활 방식의 차이로 인한 갈등 등의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녀와의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긴장감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면 자녀와 가까운 거리에 거주하면 필요할 때 서로를 도울 수 있는 이점은 유지하면서도 독립적인 생활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신의 생활 패턴을 유지하면서도 자녀와 손주를 자연스럽게 만날 기회를 가질 수 있고 자녀 역시 부모를 자주 찾아뵙거나 도움을 제공하는 데 부담을 덜 느낍니다. 이러한 거리감은 부모와 자녀가 각자의 생활을 존중하면서 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혼자 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때 자녀와 적당히 가까운 거리에 거주하면 긴급한 상황에서도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심리적인 안정감과 현실적인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손주의 성장을 지켜보며 삶의 활력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자녀 근처 거주가 주는 큰 장점입니다. 다만 자녀와 지나치게 가까운 거리에서 생활하며 자주 왕래가 필요하거나 부모가 과도하게 의지하게 되는 상황은 오히려 관계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적절한 거리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자녀와 근처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것은 노후의 정서적 안정, 관계의 건강성, 생활의 자립성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자녀와의 적절한 거리감은 서로에게 자유를 주며 필요할 때는 기댈 수 있는 든든함을 제공하는 최적의 균형을 만들어줍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노후 주거지를 선택할 때 꼭 고려해야 할 모든 조건을 알게 되셨습니다. 적절한 평수부터 복지관 근처, 병원 접근성, 공원과 산책로, 자녀와의 거리, 대중교통, 그리고 유지 비용까지. 이 모든 요소는 단순히 어디에 살 것인가를 넘어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아주는 중요한 기준들입니다. 노후의 집은 단순히 머무르는 공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기반이자 매일의 행복을 만들어가는 출발점입니다. 작은 선택 하나가 노후의 편안함을 결정짓기도 하고 때로는 후회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현명한 선택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떠오르나요? 난 정말 이사 갈 준비가 됐을까? 지금 사는 집이 과연 내 노후까지 괜찮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노후 주거지는 완벽한 정답보다 나에게 맞는 선택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조건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만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자신에게 꼭 맞는 집을 찾아보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노후 준비와 행복한 삶을 위해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힘이 되고 마음 한편에 긍정적인 씨앗을 심어드렸길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늘 행복하고 충만한 하루하루가 펼쳐지기를 기원하며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